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바뀝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개편안이 드디어 시작되거든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의 수급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틀로 개편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 활동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봐 무서워. 부부가 함께 사는데 왜 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지? 자식이 용돈 준다고 했더니 연금이 끊겨버렸네. 에이, 그런 소리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이 포기하셨던 것들, 억울해하셨던 것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해온 김태영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연금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셨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옆집에 살고 계실 법한 평범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혼자 사시는 72세 이문자 할머니 말입니다. 이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슈퍼에 나가 계산대 일을 하십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시죠. 그런데 할머니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태산 같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 일 계속해도 되나 몰라. 연금 깎이면 어쩌지? 할머니는 매번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32만 원으로는 도저히 한 달 살림을 꾸려갈 수 없으니까요. 전기요금에 가스비, 병원비까지 더하면 돈이 모자라기 일쑤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가 만만치 않아서 할머니는 이불을 2장씩 덮고 주무시곤 합니다. 더 속상한 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옆집 박수님 할머니는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 때문에 연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받던 용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된 거죠. 아들이 효도한다고 보낸 돈이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이웃인 최영길 할아버지와 김순례 할머니 부부는 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둘 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7만 원씩 밖에 못 받고 계시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32만 원 받는데 말이죠. 같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연금은 깎여서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밥을 덜 먹나? 약값이 덜 드나? 정말 말이 안 되네. 할아버지의 한탄이 깊어만 갑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70세 정옥이 할머니는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둘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고 해서 포기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금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하고 싶어도 연금이 줄까봐 포기하시고 어떤 분은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시고 또 어떤 분은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깨닫고 올해부터 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이문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박수님 할머니처럼 자녀 용돈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최영길 할아버지 부부처럼 억울하게 적게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이문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이제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네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저절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문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연금이 깎였어요. 이문자 할머니처럼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감액이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반토막 나는 게 아니라 훨씬 적게 깎이게 됩니다. 이문자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슈퍼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 봤는데? 하시면서 정말 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이 32만 원,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부든 혼자든 상관없이 모두 4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최영길 할아버지와 김순례 할머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합해서 54만 원 받으시던 걸 앞으로는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도시가스 틀어놓고 살 수 있겠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난방비 아끼려고 얼마나 추위를 참으셨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연금 통장이 더 안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빚이 있으면 연금 통장도 압류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연금을 받아놓고도 하루아침에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 전용 통장을 만들면 150만 원까지는 절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주요 은행에서 모두 이런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78세 박영식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오래전 보증을 서주셨던 게 문제가 되어서 연금 통장이 압류됐었는데 연금 전용 통장으로 바꾸신 후로는 안전하게 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어요. 받으나 마나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을 받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살면 무조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른 분도 덩달아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부부라도 각자 따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은 있지만 억울하게 연금을 못 받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조그만 연금이 있고 부인은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남편 연금 때문에 부인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부인 혼자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박수님 할머니처럼 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것 때문에 연금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 말이에요.
이제는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 중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식들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전략도 더 유연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서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연금의 관계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서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정옥이 할머니도 이런 변화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연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동안 괜히 겁먹고 있었네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변화들도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어르신, 이제 연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제 상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생겼는데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뭔들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혜택 못 받아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경상북도 영덕에 사시는 75세 최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3년 전에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접으신 상태였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 용돈 주는데 그러면 나는 연금 대상 아니잖아요. 괜히 신청해서 민폐 끼치기 싫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받으시는 용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한 달에 겨우 5만 원이었어요. 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끔씩 드릴 수 있는 게 그 정도였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아예 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한 달 생활비가 겨우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다며 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였죠. 저는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이제 소득 계산에서 많이 완화됐다고, 그리고 할머니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할머니가 그럼 나도 신청해 볼까요?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만액으로 말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네요. 괜히 3년이나 손해봤네요. 이런 일이 비단 최정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계세요. 정말 받을 수 있는데도 내가 뭔들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덕순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 연금 못 받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 가게는 거의 적자 수준이었어요. 임대료랑 전기료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실제 소득을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나니 한 달에 실제로 남는 돈이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연금 대상이 되는 금액이었죠. 할아버지도 신청하신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았구나.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순영 할머니는 아예 다른 이유로 포기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과 이혼하시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으시는 상황이었죠. 내가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기초연금은 바로 박순영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는 게 기초연금의 목적이에요. 할머니께 이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할머니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는데 이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였구나. 맞습니다. 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사회에 기여하셨으니까 받으시는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남한테 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지만 연금만큼은 당당하게 받으셔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정보 부족이에요.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 예전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시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시는 거죠. 실제로 연금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작년에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될 수 있고 올해 안 되는 분도 내년에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이만수 할아버지가 좋은 예예요. 할아버지는 2년 전에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재신청했더니 이번에는 통과됐어요.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됐고 할아버지 상황도 약간 달라졌거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는 평생 해당 없는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변화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이에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이 이제는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이 되면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언제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계획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70세까지 늦춰서 받을 수도 있어요. 빨리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나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해야 해요. 늦춰봐야 더 받는 게 아니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혜순 할머니가 바로 이런 전략을 잘 세우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70세까지 늦춰서 받기로 하시고 대신 기초연금을 65세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70세가 되면 늘어난 국민연금까지 함께 받으실 예정이에요. 젊을 때 조금 더 일하고 나중에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건강할 때 일해야죠. 할머니의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반대로 울산에 사시는 6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기로 하시고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시면서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셨어요. 내 건강을 생각하면 확실한 게 좋겠어요.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할아버지도 본인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이처럼 연금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답을 찾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서류 준비예요. 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부부 분리 신청을 하실 분들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따로 살고 계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연금 전용 통장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안전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연금 전용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금방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고 여러분의 상황도 계속 바뀌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제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70세 강부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할머니는 매년 생신 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연금 상황을 점검받으세요. 내 생일 선물로 연금 확인받는 거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할머니는 새로운 혜택이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받고 계세요. 또한 가족들과도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녀분들이 용돈을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함께 상의해 보세요. 때로는 용돈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연금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71세 임순옥 할머니는 아들과 이런 상의를 잘 하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15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상의해서 용돈을 10만 원으로 줄이시고 대신 기초연금을 받기로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아들한테도 부담을 덜어주고 나도 더 많이 받고 일석이조네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유족연금이 있는 줄 몰라서 2년이나 받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신청했지만 그동안의 금액은 받을 수 없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연금은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가 아니라 알면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제도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저 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두 사람이 듣는 게 한 사람이 듣는 것보다 확실하거든요. 서로 놓친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문자 할머니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마음 놓고 슈퍼에서 일하시면서 연금도 받고 계세요. 박수님 할머니도 아들 용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최영길 할아버지 부부도 각자 40만 원씩 받으시면서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연금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연금 제도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신청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가 바로 그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